안녕하세요. B급 감성이지만 팩트만을 전해드리는 G급 규정을 알려준 남자 트롤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주변에서 문의를 받으면서 좀 특이하다 싶었던 것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에 코로나 이전이었으면 절대 한국에서 열리지 않았을 행사들이 한국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뉴얼 행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단기체류 외국인들, 여러분들이 뭐 외국 분들을 접대를 해야 된다거나 외국 분들, 귀빈분들께서 한국으로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원래 동아시아, 뭐 아니면 아시아 행사 같은 것들을 할 때 대표적으로 열렸던 나라들이 뭐 싱가포르 있고, 또 홍콩이 있고, 그리고 뭐 도쿄, 뭐 이 정도 되겠죠? 뭐 아니면은 뭐 상해, 북경. 사실 서울은 그것에 비하면은 조금 마이너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모든 행사들이 요즘에 다 이 서울에서 열리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중국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중국은 그냥 비자 받지 않는 이상 못 들어가고 검역 규정도 매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행 여행사에서 다 챙겨서 패키지로 제공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중국 그 출입국 규정을 안내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홍콩은 자 코로나 시대에 그 검역 규정은 사증, 검역, 격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 했죠. 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홍콩 사증은 코로나 이전 동일합니다. 검역도 음성 확인서 있으면 됩니다. 뭐 이 정도면 무난하죠. 문제는 격리가 3일 있어요. 이게 많이 줄은 겁니다. 원래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4일이었고 이게 또 7일로 됐다가 최근에 3일로 바뀐 거예요.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일본은 일단 사증부터 맡깁니다. 비자를 발급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이 비자라는 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캐나다 국적 대상으로만 시행이 일단 됐어요. 시범 운영이 됐어요. 근데 이걸 떠나서라도 비자를 받는데 얘네는 뭐라고 하느냐 5일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이것도 비즈니스 목적 외에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목적도 뭔가 충분한 증빙이 있어야만 비자가 발급이 돼요. 그러니까 뭐 아시죠? 뭐 일본 뭐 뉴스상으로 뭐 업무 처리가 좀 되게 늦다, 힘들다, 뭐 답답하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자, 싱가포르는 사실 다 괜찮아요. 코로나 이전 동일하고 격리도 있는데 문제는 검역의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2차까지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잖아요. 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 외로 되게 많습니다. 존버하신 분들이죠. 우리나라도 많은데 오죽하겠습니까? 이 외국인들은. 그래서 여기서 막히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백신 접종을 맞지 않으면은 입국 절차가 더 복잡해져요. 격리도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7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도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냐? 아시겠지만은 사증은 코로나 이전하고 동일합니다. 이 KETA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국적들은 이 KETA를 신청하면 돼요. 이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되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격리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 유무 상관없이 격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와서 격리를 하지 않고도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모든 행사나 이런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네,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쉽다. 차별 입국 결격 사유 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제일 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로 뭐 베트남은 아무것도 안 보겠지만 필리핀도 백신 접종 필요하고 인도네시아도 백신 접종 필요하고 뭐 캄보디아도 백신 접종을 해야만 격리가 없고 뭐 미얀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나마 말레이시아가 최근에 좀 풀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형 이벤트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좀 막히는 거죠. 대만도 사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한민국 입국 서류 사증 외국인 대상만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사증 KETA 또는 일반 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검역은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되고 2일 전 이내 PCR 또는 1일 전 이내 안티젠 이거를 Q코드에 업로드 하시면 되고 격리는 없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 대상 입국 직후에 공항 검사소에서 검사 필수 이게 좀 생성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냥 의료기관 아무 데서나 했으면 됐는데 하도 이제 검사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도 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방역에 좀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할 때 반드시 인천공항 검사소 아니면 각종 그 국제공항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고요. 자, KTA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사증이었는데 무사증 국적 대상에서 사전 전자 여행 허가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20년에 시행됐어요. 코로나 시작하면서 시작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ESTA랑 캐나다 ETA하고 같아요. 한 번 승인을 받으면은 2년간 유효하고요. 승인은 한 72시간 내에 승인을 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이 아니라 빠르면은 뭐 몇 시간 내에도 되지만은 최대 72시간 내. 근데 요것도 무사증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 반대급부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대만하고 마카오 이런 국가들은 원래 무사증이 됐었던 국가이지만은 지금 현재 안 됐다가 8월 한정으로 케이팝 이벤트 이런 것 때문에 입국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국인 손님을 초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외국인 손님의 국적이 뭔지 검색을 해서 며칠간 체류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KETA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다음, KETA 불가 국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죠? 보통 무사증은 상호 교류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비자를 받아야 돼서 반대로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들어올 때 KETA를 신청을 해도 안 된다. 인데 8월 입국으로는 가능하다. 중국은 안 되죠. 중국도 우리나라는 원래 이전부터 비자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우즈벡. 우리는 우즈벡 가는데 무사증 가능한데 반대로 우즈벡은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는 무사증 가능하지만 인도네시아 국적들은 한국 들어오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사증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등등 해서 이런 국적들은 그 이제 이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국적들은 각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해야 된다.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무조건 음성 확인서 소지가 필수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PCR은 출발일 기준 2일 전 이내 검사해서 음성이어야 됩니다. 수요일 출발이면 월요일부터 검사한 서류 다 괜찮습니다. 수요일 밤 비행기더라도 월요일 뭐 새벽에 검사한 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 신속 항원 검사 안티젠은 출발 기준 1일 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출발이면은 화요일부터 검사 서류면 다 인정이 됩니다. 이런 음성 확인서 상에는 이름,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검사 방법, 검사 결과 음성, 검사 일자, 검사 기관 등의 내용이 필요하고 이거는
Q코드에 입력하고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지만은 확진자의 입국 방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아니면 장기 체류 외국인만 가능하다. 장기 체류 외국인도 국내에서 확진되었을 경우만 가능하다. 즉 해외에서 확진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 아니면은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모든 외국인은 무조건 음성 확인서 소지를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착 직후 공항검사 실시. 이거는 사실 보도자료에 나오는 건데, 이거를, 뭐, 항공기 탑승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PCR 검사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Q코드에 예약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돼요. 요거는, 한 달간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실제로도 공항검사가 제일 편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외국인 손님을 초청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인천공항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뭐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뭐 꼭 우리나라 규정이 아니더라도 해외 규정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면 제가 알아봐 드려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